이너마트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달 들어서 계속 CPI 보자 했는데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 그 밖에도 시장이 보내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을 파악해 주시죠. 네, 오늘 방송에서는 CPI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잠깐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좌측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캡처해 놨고, 우측이 패드워치를 캡처를 해 놨는데요. 자, CPI 수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도 마찬가지 전년동월은 11월 예상치가 가장 아래에 나와 있죠. 7.3%가 예상됐었는데 7.1%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월비도 0.3 예상해서 0.1. 그리고 근원 CPI도 마찬가지 6.1%에서 6.0. 전월비 근원 CPI도 마찬가지 0.3%가 예상됐었는데 0.2%로 모든 숫자가 전월보다 좀 많이 둔화된, 예상치보다 둔화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반가운 거는 전월 대비 물가 지표가 하락한 게 요게 특히 좀 반가운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소식들은 연준 내에서 지금 연준이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죠. 비둘기파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이 부분이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이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도 좀 달라졌는데요. 이게 하루 전에 봤을 때는 12월 달은 50bp로 굳어지는 것 같고요. 2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하루 전에는 50%가 넘었었습니다. 약 51% 정도 됐었는데요. 자, 지금 이게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40%로 떨어졌고요. 2월 달 금리 인상 0.25 인상할 확률이 52%로 오히려 절반을 넘긴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 전체적인 이런 시장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P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까지 시장에서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요즘 장세 분위기인데요. 미국은 어떤지, 우리 증시는 어떤지, 이런 동향을 좀 읽어주시죠.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시장 반응하고 같이 좀 보고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3대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가 한 800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났었고요. 나스닥 선물도 400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장 시작되면서도 좀 더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S&P 500에 10분 봉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계속해서 밀렸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우리가 보기에는 CPI가 상당히 좀 잘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의심을 조금 품고 좀 밀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그런 시장 반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긍정적인 CPI가 나올 거를 시장은 약간은 예측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상승폭보다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더 컸었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CPI를 일부 반영했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시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 후반부터 좁은 범위 내에서 의미 없는 그런 등락만 거듭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은 20주 이평선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요게 이평선 구조가 조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3거래일 정도 남았죠. 강한 반등이 없을 경우에는
이 20주의 평선이 좀 아래로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자, 뭐 긍정적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도 연준의 반응을 좀 먼저 살펴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뭐 파생시장 동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거래대금 측면에서 선물시장은 반드시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합계 거래대금이 11조를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시장의 거래대금은 전체가 20조가 좀 넘었는데요. 그중에 외국인들의 거래대금이 15조 정도가 되니까요. 뭐 거래대금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 시장은 우리가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12월 만기치에 청산 물량이 뭐 한 3만 계약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이 만기 이후에 이 자금의 향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게 조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어제도 5,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2,2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미결제 약정이 한 7천 계약 정도가 늘어났어요. 자, 뭐 이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고요.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수급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 월물 초반이죠.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였으니까 월물 초반에 7천 계약 정도 늘어난 걸로 뭐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를 계속하면서 미결제 약정을 계속 쌓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뭐 시장은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반대의 움직임이라면 뭐 산타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FOMC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내년도 금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신데요. 향후의 일정, 주요 관심사 어떤 부분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CPI 산은 넘었으니까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남았죠.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 점도표상 최종금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보게 되면요. 이게 좌측에 있는 그림이 6월 통화정책회의 때 점도표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 9월 통화정책회의 때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는 매달 나오는 건 아니고 3, 6, 9, 12월 달에 점도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한테 뭐 지금 적정금리가 얼마쯤 되면 좋을까 점을 찍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을 표시를 해놓은 그런 부분인데요. 자, 지금 대부분의 지금 시장 예상하시는 분들이 12월 달에 연준 점도표는 9월 달보다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6월 정책회의 때 좀 2022년 말 최종 2022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3.4%에서 4.4% 정도로 1% 정도나 확 뛰어버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6월에서 9월 회의에서 최종금리, 그러니까 이번 금리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최종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게 3.8%에서 4.6%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9월 달에 우리는 굉장히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점도표가 뭐 상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고 중간 값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12월 연준 점도표에서 중간 값이 얼마나 될까?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렇지만 지금 어제 CPI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존에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야, 이게 5%를 훌쩍 넘기면 최종금리가 5%를 훌쩍 넘기면 아직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많이 남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거리였었는데요. 어제 긍정적인 CPI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우려도 조금은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다만 내년에 금리 결정을 좀 덜어놓으면은 그 다음 숙제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우리 발목을 잡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 각국에서 뭐 하향 조정한다거나 한국은행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 향후의 시장 관심사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준 관련해 갖고 한마디를 더 첨언을 드린다라면 일단 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매파 일색에서 이견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비둘기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CPI 관련해 갖고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벌써 뭐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전년에 12월 달이 뭐 7%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락 압력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렇게 되면 최종금리가 좀 낮아진다라면 금리 인상 중단이 좀 임박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각국의 이 시장의 관심사는 각국별 경제 상황으로 좀 옮겨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좌측이 주요 기관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금융연구원 이런 쪽이나 OECD, IMF 같은 그런 기관들 쪽에서 예측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1.83%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부분들 말고 또 주요 투자은행 쪽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이쪽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보다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뭐 메릴린치 쪽에서는 가장 높게 본 게 메릴린치인데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2% 정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이 부분은 좀 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 하고 조금 의아스럽긴 한데요. 노무라 쪽에서는 마이너스 1.3% 역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요. 자, 뭐 이 주요 투자은행들 이쪽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측한 부분들을 평균을 내보면 1.1%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 봐주세요. 자, 뭐 며칠간은 CPI나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뭐 이런 걸 보면서 계속해서 옆으로 그냥 횡보만 하는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의 CPI 하락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일봉을 보게 되면 22평선 자체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하락 전환한 22평선을 돌파를 하고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이 22평선 자체가 조금 이렇게 방향이 돌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미 뭐 긍정적인 뉴스들로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인 그런 종목들이요.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 잘못 쫓아갔으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뉴스가 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월 달에 지금 크게 행사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CES라는 행사가 있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CES와 관련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좀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실적 괜찮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선별적인 관심을 갖는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좀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